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4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임술일이 되고요. 오늘 일진 임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은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인 임수와 묘월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징, 그 다음에 월령의 특징을 먼저 살피고 나서 사주의 국세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임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겠죠. 양.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죠? 양수인 임수는 대개 보면은 대해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 뜻 그대로 큰 바닷물과 같은 그런 크고 넓은,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물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 바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강이라든가, 내지는 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물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양의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양의 물은 어떻게 돼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을 알 수 없게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얕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속이 환하게 보이는 투명한 색이 되지만은 물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변하죠. 우리 바닷가 같으면 파란색 물결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파란색이고요.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검정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색깔은 뭐예요? 검정색이죠. 수는 그래서 검정이다. 수의 색은 검정색이죠. 자, 참고로 그러면 목은 파란색에 해당이 되고요. 금은 하얀색에 해당이 되고, 토는 노란색에 해당이 되고, 그죠? 화는 빨간색에 해당이 되죠. 수라고 하는 것, 검정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해죠. 지혜라고 하는 것, 삶의 지혜, 뭐 생활의 지혜, 이런 지혜가 있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틀에 부으면 네모난 모양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란 틀에 놓으면 동그랗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자를 놓고 볼 때, 한자로 법자를 놓고 볼 때, 이게 물 숫자에다 갈 거자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혜로운 것도 해당이 되지만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임수일간이든 개수일간이든, 그 다음에 임술관이든 개술관이들이 되게 보면, 그래서 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데 관심도 많이 있게 되고요.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유리에다 놓으면 유리도 침투할 수 있는 것이 물에 해당이 되고요. 쇠도 침투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수구 같은 거를 아무리 잘 막는다 하더라도 물로 막는 것처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침투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수 보안업체라든가 특수 방비업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수일관들이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이거는 작은 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큰 물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관은 물이 많아져서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이 충분할 땐 뭐 가득 차서 뭐 만족해서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물이 막 쓰나미를 일으키거나 해서, 아니면 큰 너울 같은 걸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칠사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방하지 않게 되면은 임수가 충분한 그 성질을 굉장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임수일간들이 되게 왕하던
왕하지 않든 대개 보면은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평하고 고요하려고 하는 것이 수의 어떤 천성에서 임수일간들이 왕하더라도 평상시 볼 때는 굉장히 잔잔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임수일간들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쓰나미나 해일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안정이 잘 안 됩니다. 화가 나면 진짜 오래 가요. 자, 파도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심하게 치진 않지만은 한번 태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그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 같은 것도 번쩍 들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일간들 항상 특히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토칠살이 있어서 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의 용도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한데 무토칠살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식상 있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 입장에서 보면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도 임수 입장에서는 을목인 상관보다는 식신인 간목이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지지로서는 인목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수를 설기순세하는 때는 을목은 공력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임수가 왕한테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바로 수다 목부가 돼요. 그죠? 근데 이 간목 같은 경우 임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큰 거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난리가 나더라도 작은 잡초라든가 작은 갈대 같은 경우는 왕수에 쓸려서 내려가겠지만 왕목 큰 나무는 물이 크게 나더라도 자기가 뿌리를 땅속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무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이 있게 되면은 그 임수의 어떤 왕한 기운을 수생복해서 설기 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근데 임수가 왕한테 간목이나 임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무토칠살이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 물은 어떻게 돼요? 가두어야 용도가 있기 때문에 목으로서 임수를 설기순세하는 것보다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임수의 공력으로 놓고 치면 더 크고 좋은 것이고, 무토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목으로서 설기순세하는 이것은 부차적인 용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임수가 왕한데 무토도 없고 목도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명령으로 신왕무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한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여기서 의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어디에 의지를 하냐면 관성이나 식상 또는 재성에 의지하고요.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나 비견 또는 겁재에 의지,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관성이라든가 식상, 재상이 있게 되면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순세해서 의지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일간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간이 왕한데 의지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든가 식상, 재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왕무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간은 왕한데 용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말로 굉장히 신앙무의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게을르고 자꾸 너한테 의지하려고 그래. 신앙하면 나가서 막 일이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으면 일간은 왕한테 용도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먹고 놀라 그러고 만년 한량선비죠. 이런 경우가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또 욕심은 많아요. 신앙무의하게 되면 게으른데 욕심은 많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범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앙무의가 되느냐 신앙무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임수와 임수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을 살펴보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봄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춘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묘에 이르면 이때는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에 이르면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묘에 이르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묘월 자체에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쇠갈하다라고 표현하겠죠. 쇠갈하다. 쇠하고 마른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약합니다. 반면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격구로 놓고 보게 되면 상관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관격이라고 하더라도 진상관격이 되겠죠. 그죠? 진상관과 가상관이 있는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양인격에 해당이 돼서 일간은 굉장히 왕한데, 이때 간목이나 을목을 보게 되면 식신이나 상관은 약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수목 가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즉 오늘의 명식처럼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식상인 목이 왕하게 되면 이때는 진상관격이 되겠죠. 근데 일간이 수고 상관이 목이기 때문에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진상관격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다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 임수를 생존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 인성인금으로써 생존하게 되면 이때는 인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상관패인격이 되는 것이고, 격이 된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인성인 금을 얻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고요. 경금은 임수를 생할 뿐만 아니라 목도 제할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이로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것이 아니고 같은 임수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임수를 보게 되면 같은 비견 또는 겁재의 개수를 보게 되면 이제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지지에 해수라든가 자수 같은 거에 뿌리를 둬야지만 천간으로 투출한 임계수가 일간 임수를 도와줄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관패인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비견겁재는 일간을 방신해 준다 그랬죠. 방신해 주긴 하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일간을 방신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지만은,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같은 수는 어떻게 돼요? 목을 생해주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금수진상관격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요, 금수진상관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진상관격들은 인성이 있어서 상관패인 한 사주국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명식,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 주게 되고요. 목을 제해 주게 되면 임수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때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해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능히 무토라고 하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취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임신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주국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지는 여기에 자수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임수가 신의 뿌리를 두게 되고요. 자를 보고 임수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건 수가 굉장히
모강절이라 하더라도 수가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능히 치전의 무토를 능히 취용해서 왕수를 제한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비견겁제도 없고 인성도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 무토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수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 설기가 왕한 중에 다시 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설기를 당해서 기진맥진한 상황 중에 다시 한번 임수가 무토 칠설이 얻어먹는 격이 되겠죠.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뭐 잘못 먹어서 3일째 설사를 비질비질 하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조폭을 만나서 또 한 대 얻어 맞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재구슬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이것이 극설교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을 얻어서 생조를 얻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비견겁제라도 얻어서 일간을 방신을 받아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간이 약했을 때 의지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이나 비견 또는 겁제가 있어야만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될 게 있고,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가 되면은 지우고요. 자, 해묘한목하죠. 해묘한목해서 안 그래도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인 목은 왕한 중에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이 해수가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될 듯한데 해묘한목하게 되면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수목진상관격이 될 겁니다. 일간은 굉장히 약하죠. 이런 경우에 기토를 보거나 무토를 보게 되면 약한 임수를 기토는 완전 파극은 못하더라도 이거는 기토 탁임이 되겠죠. 기토를 굉장히 탁하게 만듭니다.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여기 만약 기토가 아니라 무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설교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되냐면 비견겁제나 인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술토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술토를 보게 되면 뭐 괴강이다, 뭐 백호대살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백호대살 괴강이 돼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것 때문에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 사주를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뭐 신살 중에 뭐 괴강살이다 아니면 뭐 백호대살이다 이런 걸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생극재화의 이치도 보지 않고 무조건 일단 뭐 신살부터 적용해서 좋다 나쁘다를 놓고 볼 수는 없죠. 임술일줄도 사주국세만 좋으면 잘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오늘의 명식만큼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 것이, 임수가 묘월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약하잖아요. 거기다 해묘한목해서 목이 더 왕해지는 중에 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일지에서조차 술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앉은 자리가 극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임수 자체가 뿌리가 곳이 없는 데다가 일지가 또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닥이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뿌리들 곳도 없는데 이 정화하고 또 임수가 되게 돼 서로 탐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세가 되기 때문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거는 약간 탁한 기운이 많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이런 때는 날짜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생시는 그러면 어떤 생시가 와야 이 사주를 좀 중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시 경자시를 놓고 보죠. 경자시가 되면 일단은 시지 양인, 이 자수는 양인이죠. 자수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약한, 물론 여기도 뿌리를 전혀 못 두는 건 아니지만은 해묘 한목하게 되면 해중 임수는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 살짝은 무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임수가 자수의 뿌리를 두고 경금이 투출해가지고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전혀 없진 않아요. 술중신금에, 이건 경금 입장에서 방압이 끝자리이기 때문에 술중신금에 간신히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수가 약한 중에 자수의 뿌리를 두고 경금을 얻게 되니까 임수가 어느 정도 세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정화가 있어서 정임이 서로 탐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탐합하는 것은 제가 사주를 볼 때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임수일간이 주변을 보고, 내 사주국세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해야 되는데, 탐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나는 한 가지에만,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은 내가 신경을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탐합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수하고 탐합하게 되면 기토를 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보지 않을 때 정화가 기토를 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주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정화는 기토를 생하지 않고 임수하고 탐합해요. 이거를 탐합망생이라고 해요.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는 능히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 임수와 정화가 탐합하는 것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해묘 묘월에 간목이 투출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수목진상관 격이 되는데, 자, 시지에 있는 진토와 일지에 있는 술토가, 이건 진술충이 되죠. 진술충. 자, 이렇게 진술충이 되는 경우에는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뭐 토가 깨지고 그러진 않아요. 토가 왕해질 뿐이죠. 근데 한 가지 잘 보시면, 이 정임이 합하고 있을 때 지지에서 이렇게 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정임이 합을 못합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인하고 나하고 서로 이렇게 좀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 애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죠. 서로 뭐 요즘 얼마 전에도 제가 여수 갔다 오는 길에 꼭 이상하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꼭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이구동성 설렁설레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와 같은 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구동성 설렁설레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정임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진술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무리 정임이 합하려고 하더라도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점은 합은 풀리는데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지로 토충, 붕충이기 때문에 토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진중개수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었던데, 진술충이 되면 진중개수에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없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가 왕해지게 되니까 토목교봉도 일어나게 되겠고요. 중요한 건 정임합이 풀려서 좋다라기보다는 사주 전반적으로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진술충으로 인해서 토목교봉도 일어나게 되고 진중개수도 매몰되게 되고요. 그죠? 그럼 사주가 완전히 이거는 난잡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진씨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